자, 2024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공통과목 1번에서부터 15번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지수법칙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지수가 복잡해도 차근차근히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고 세제곱근 그러니까 2의 3분의 1제곱 여기에 전체 5분의 6제곱이 있는 거니까 얘는 2의 2-3분의 1 여기다가 곱하기 5분의 6 있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의 5분의 3 3분의 5죠. 곱하기 5분의 6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즉 4가 되면서 1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플러스 5의 값은 라고 묻는데 문제에서 구해보면 f1의 값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저 극한값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의 값 즉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1의 값을 구하자라는 의미가 되면서 2번 문제 fx 미분해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f'1의 값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5의 값이 나오면서 주어진 극한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은 각, 즉 4사분면 각에 대하여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라고 묻는데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얘는 루트 5분의 2다 인데 4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루트 5분의 1 되겠죠. 그래야지 제곱의 합이 1이 될 테니까 라는 거 보면 되겠고 2사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은 양수 그 다음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하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루트 5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는 거 확인하면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물론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걸로 생각해서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치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쳐서 주어진 식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5분의 1분의 아까 얘기했던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약분해주면 루트 5분의 2가 되니까 계산해보면 여기가 루트 5가 되니까 보호만 쌤이 틀렸죠. 보호만 잘못 적었으니까 보호만 판단해서 물론 코사인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확인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는 것인데 구간이 같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쓴다고 치면 3x의 제곱 플러스 4만 남아서 얘만 적분해주면 되는 것이고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2, 1 계산하면 되니까 8-1 플러스 4가 되니까 7이고 4니까 11 하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구간이 같은 거니까 차근차근히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4번의 문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집합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결국은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 fx와 그 다음엔 1에 대한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좌극한의 값은 결국은 위에 있는 식이죠. 위에 있는 식을 보면은 1-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 나올 것이고 1에 대한 우극한은 결국 1이 되니까 1-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1이 되어야 되니까 1-a의 제곱이 4가 되면서 1-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는구나 라는 거 보면 a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3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찾으면 되겠고요. 결국은 어쨌든 모든 상수 a의 합은 이라고 구하면 2가 되면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얘기하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조건이 주어졌는데 S4-S2의 값은 결국은 A3 더하기 A4를 의미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S6-S4도 마찬가지로 A5와 A6을 더한 값이다 라고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4배의 A3 플러스 A4 한 값이 A5 더하기 A6이다 이렇게 될 건데 A5라는 친구는 A4에다가 결국은 공비가 R제곱 된 거고 그 다음에 A6이라고 한 친구는 A4에서 R제곱 된 걸로 생각해 보면 되니까 결국은 A3 곱하기 R제곱 더하기 A4 곱하기 R제곱 생각해주면 R제곱이 A3 플러스 A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공비가 양수인 거니까 결국은 넘겨서 정리해주면 A3 플러스 A4라고 하는 값에 R제곱 마이너스 4 한 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서 둘이의 합이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공비가 양수라 얘기했다 한 걸로 생각을 하면 또 A3이 12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결국은 얘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R제곱이 4인 거니까 R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다. 근데 공비가 양수라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선 플러스 2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S3을 구하자 했는데 A3이 12인 걸 알고 있으니까 A2는 구해주면 6이 될 거고 A1은 3이 되겠네 라는 거 보면 되고 요거 3개 다 더한 값이 S3이 될 테니까 더해주면 21 되는 거 확인하면서 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상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7이고 그때 극대값을 찾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되는 친구 중에서 극소니까 감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부분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7다 주어졌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에서 극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문제에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7이라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1에서 3이니까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증감증 바뀌는 거니까 3에서 극소값까지니까 F3이 마이너스 1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F3 구해주면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K 한 값이 마이너스 17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10인 걸 먼저 찾고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극대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1 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 즉 10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19고 여기는 4 빼니까 15가 되는구나 라는 거 찾으면서 7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점 1,f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2등분할 때 상수 m의 값을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상황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하는 곡선이 있고 여기가 x는 1 직선이라 생각하면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와 x축 및 두 직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결국 이 부분을 의미하면서 결국 여기 넓이 부분이 넓이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 dx를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1,f1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데 m이 2보다 크다는 거니까 여기가 안쪽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 1이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랑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삼각형 부분 요 삼각형의 넓이가 결국 아까 구했던 적분값의 절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점의 좌표를 구해주니까 1,2가 되니까 여기 가로의 길이가 m분의 2가 돼야지 기울기가 m인 것도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n분의 2구나라는 거 찾으면 되니까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 곱하기 2라고 나오는데 이게 결국 2분의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 dx 요 값이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여기 2 한번 약분해 주면 되니까 n분의 2라고 2 한번 약분해 줘도 되고 n분의 2라는 값이 2분의 1에 얘는 적분해 주면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되고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적분값이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m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3 곱하기 2가 되니까 3이란 거 찾으면서 8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 차근차근히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8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직선 Y는 4x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분점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외분점 찾으려 했더니 좀 숫자 지저분한 건 좀 정리합시다 라는 거. 얘는 로그 2에 2 곱하기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건 2의 2분의 3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즉 이런 얘기가 된다. 4, 로그 3의 A와 결국은 B란 점은 2분의 3, 로그 3의 2분의 3이라고 하는 점인데 여기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9 마이너스 4, 2분의 그 다음에 3 로그 3의 2분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a 요게 이제 Q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Q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Q점도 조금만 정리해보면 얘는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1도 있지만 로그 3의 2분의 3의 결국 세제곱 곱하기 a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요게 직선 y는 4x 위에 있다는 건데 x좌표가 4분의 1이니까 y좌표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냅둘까? 그러면 2분의 3 로그 2의 2분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1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3 로그 2의 2분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2인 거고 로그 3의 a가 결국은 3 로그 2의 2분의 3 마이너스 2인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3이죠. 그럼 얘는 로그 3의 2분의 3의 세제곱 나누기 또는 곱하기로 하면은 곱하기 하면은 3의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조금만 정리합시다. 3에 그러면 8분의 3만 남는 거죠. 따라서 A는 8분의 3이구나 라고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만족한다. 그랬을 때 x는 1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G3은 0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X가 1이 아닐 때는 결국 GX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X-1분의 절대값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가 G1의 극한값 함수값과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것이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라고 이야기하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절대값 fx 요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존재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럼 먼저 알 수 있는 건 f1의 값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3차 함수를 했으니까 근이 만약 1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즉 1에서의 근이 1개면 x-1에 나머지 이 근이 만약에 2개, x-알파, x-베타 있는 형태인데 여기 절대값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소린 거죠. 만약에 1 말고 두 근이 이런 형태로 있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러면 1에서의 1 근방으로 생각을 해보면 1보다 조금 더 큰 데에서 오면 x가 1에 대한 우칸을 얘기하자 보면은 요 함수값은 양수로 생각하면 되니까 x-1, x-베타 요렇게 나와서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1-알파, 1-베타를 우극한을 구하게 되겠죠. 근데 좌극하는 문제는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1의 좌극한은 여기 있죠. 1보다 작은 데서 가까이 간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x-1, x-알파, x-베타에 x-1 되니까 사실 마이너스 1-알파, 1-베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근데 같아야 되는 거죠. 왜? 아까 했던 듯이 얘가 존재한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알파나 베타 요게 둘이 같으려는데 부호가 다른 두 친구잖아. 얘네 둘이가 같아야 되는데 부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못해도 1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fx라고 하는 친구가 일단 x-1의 아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적어야겠다. x-1의 제곱 있고 어쨌든 뭔가 다른 모양이 하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 g1의 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g1의 값을 구한다. 식에다가 넣으면은 3, 그 다음에 3에서 함수값이 0이라 얘기했으니까 3 대입하면 2g3은 절대값 f3이라고 될 건데 얘가 0이라 했으니까 결국 f3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fx 다 찾았죠. x-1의 제곱 x-3이 fx가 되는구나 라고 찾으면 되니까 f4의 값은 9 곱하기 1 되는 거니까 9 나오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 절대값 들어간 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기출에서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빈출에서 밑에가 0이라는 걸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되는 건데 절대값 들어가는 친구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게끔 되려면 중근 형태는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A5-B5, 그 다음에 A6-B6이 0이다. 그 다음엔 A7이 27이고 B7은 24 이하일 때 B1-A1의 값을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얘들아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돼. 특정 항이 우리가 수열이라 하는 것은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연수란 조건을 주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런 것도 써먹을 때도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뭔가 수의 제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쓸 게 없으면 요걸 쓸 수는 없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고민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5-B5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A5랑 B5는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6 그 다음에 B7 얘기하고 있는데 A5, B5 같다는 얘기했으니까 A6이라고 하는 건 사실 A5에서 첫 번째 수열, 등차 수열인 공차를 더한 값일 것이고, 그 다음에 B7도, 그 다음에 B5에서부터 두 번째 등차 수열의 공차, 요거에 2배를 더한 것이랑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결국은 A의 등차 수열은 B의 등차 수열의 2배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A7, 그 다음 B7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얘네도 한번 빼볼게요. 왜? A5, 그 다음에 B5, 그 다음에 A6, B7 이런 것들 빼고 있으니까 A7에서 B7을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2D1 마이너스 2D2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D1이 D1이다 이렇게 되겠죠. D1이다. 또는 뭐 2D2라고 얘기해도 되겠고요. D1으로 갈까요? D1.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는 그러면 27이고 거기서 24보다 작은 L 뺐다가 되다 보니까 얘는 특징은 27-24, 즉 3보다는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D1이라고 하는 것은 3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등차 수열이 모든 항이 자연수라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 음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D1이라고 하는 친구도 또
또한 마찬가지로 유리수 이런 형태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1은 3 이상의 자연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D1이라고 하는 게 ED2랑 같거든요. ED2랑. 그러면 D2도 잘 생각해 보면 B라고 하는 수열도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D2도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D1이라고 하는 건 ED2가 돼야 되는 거니까 3 이상의 자연수이자 또한 짝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1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D2가 자연수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으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D1이라고 하는 건 3 이상의 자연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1이 가능한 숫자는 예를 들면 4, 6, 그 다음에 8 이런 숫자들이 가능할 거예요 라고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뭘 이용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A7이 27이라는 걸 좀 이용해 보자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A1 플러스 6D1이 될 거니까 만약에 D1이 4일 때는 얘가 4면은 A1이 3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D2가 6인 상황이 되면은 66에 36 되는 거니까 A1이 마이너스 9여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돼? 이 뒤에서부터는 자연수들이 A1 첫째 항이 자연수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니까 불가능하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D1이 4구나, A1이 3이구나, 그러면 D2도 2구나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1-A1의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B5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게 A5랑 같을 거니까 얘는 A1 플러스 4D1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4, 46, 19가 B5가 되는 거고, B5의 값은 B1 플러스 4D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19는 B1 플러스 4, 2, 8 나오는 거니까 B1의 값이 11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1 찾았고 B1 찾았네요. B1 마이너스 A1이라고 하는 값은 1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값은 8이 된다라는 거 찾으면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 조금 한 번씩 나왔었고 3학년도였나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우리 21번 적분 관련한 문제에서도 수에 대한 제한이 주어지는 문제가 주어졌었는데 그 제한을 써먹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특정 자연수 또는 정수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더 이상 쓸 조건이 없을 때 걔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0초일 때의 위치는 원점이다. 원점을 지나는 거리 함수가 그려지면 되겠죠. 어쨌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B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이다. 출발한 후에 한 번만 만나도록 한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P의 위치를 ST라고 이야기하고 Q의 위치를 S2T라고 이야기하면 얘네의 차이는 0, 요방정식의 근이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S1, S2를 구해볼게요. S1T라고 하는 친구는 V1을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S2T는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 보면 되니까 결국은 편의상 HT라고 이야기할게요. 무엇을? S1T에서 S2T를 뺀 값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 플러스 1의 T의 제곱 마이너스 T가 되는 것이고, 여기 T에 마이너스 T 묶어낼 수 있으니까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1의 T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엔 플러스 1이라고 될 건데, 결국은 원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시작 위치 동일한 게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만나는 점은 여기서 결국은 0, 얘네가 0이 되도록 하는 숫자일 때,
만나는 점이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즉 편의상금의 2t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t 플러스 2는 0이란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d의 값, 즉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6은 0이 돼야 되겠죠. 즉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거고, 문제에서는 양수 a에 대하여니까 a가 3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점 P가 시각 T는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내가 구하자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V1T dt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즉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네.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t의 dt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요 값을 계산하자라는 의미가 될 거고, 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0에서부터 1까지는 양수이다가 여기서부터 내려갔다는데 절대값 치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dt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dt 요거 적분 계산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차함수로 x축과 둘러싸인 넓이니까 공식에 의하면 6분의 3의 1-0의 세제곱 알고 있는 사람들 써도 좋고요. 또는 적분 그냥 계산해줘도 괜찮습니다. 즉 2분의 1 되는 거고, 플러스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1, 3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6 마이너스 2분의 3에 9에서 1 빼니까 8 되는 걸로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26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14 그러면은 28, 29 2분의 29가 움직인 거리가 되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즘에 4점짜리 문제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수월하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의 길이 주어진 요 길이가 4이고 BC의 길이가 2루트 30,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8이고요. 그 다음에 각 BAC의 각도가 알파, 그 다음에 ACD의 각도가 베타.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이다. 그 다음엔 선분 AC와 BD의 교점을 1라 얘기할 때 AE의 길이를 구하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여기 길이를 편의상 X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X라고 얘기하면서 X의 값을 찾아봅시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코사인 얘기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느 각인가 라는 걸 좀 찾아야 되니까 같은 각이 또 있는가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요렇게가 베타인데 결국은 호 AC에서부터 원주각이 베타인 거니까 호 AC에서부터 떠나는 원주각 여기가 B쪽이 되겠네요. 즉 여각의 크기가 베타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럼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각의 크기가 삼각형의 외곽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여기 각도 A 여기 BCA 여기 각도가 알파다. 즉 B와 C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또다시 나오는 각도 여기 D에 있는 각도가 되겠죠. BDC라고 하는 각도가 알파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튀어나온 게 뭐냐 했더니 요 삼각형이 여기는 내가 X인데 4고 알파 베타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알파 베타 똑같은 삼각형이 있으니까 각의 크기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요 두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X라고 위에 두면 AD와 CD의 길이가 1대2의 길이니까 여기가 2X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맞은편에 대한 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Y 여기도 EY라고 두면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30은 y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2y 곱하기
코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3이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5y의 제곱 플러스 3분의 5y 제곱이 4 곱하기 30이 되는 거니까 5 한번 약분해주면 6 되니까 3분의 4y의 제곱이 4 곱하기 6 4 날라가면 되니까 y 제곱이 6, 3, 18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값이 3루트 2인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잡았으니까 결국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코사인 구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로 갈게요. 일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서 또다시 코사인 법칙 써주면 4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18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곱하기 12분의 5라고 그대로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2x에 3루트 2 곱하기 12분의 5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6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8은 16 마이너스 2분의 5루트 2x가 되나요? 그러면은 x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루트 2x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양변에 2 곱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5루트 2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이 루트 2가 나오게끔 해줘야 되니까 루트 2 하나 하면서 4 정도 하면 될까요? 여기다 4 하면 되나? 어디다 4 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2분의 여기는 4 해주면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2 얘는 4루트 2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x가 2분의 루트 2 또는 4분의 루트 2다 라고 찾으면 되겠죠. 근데 예각의 크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둘 다 예각이 되려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길이는 여기 다들 작은 값이 돼야 된다. 근데 4루트 2와 같은 숫자가 돼버 4루트 2 난 맞나? 2루트 2죠? 2루트 2가 돼야 되죠. 아니네 4루트 2 맞죠? 4루트 2 맞죠? 4루트 2 맞고 여기서 2루트 2구나. 내가 잘못 적었구나. 예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각이 되려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어쨌든 16 했을 때 얘가 16이 더 커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여기 16 그러면은 y 제곱이 18이었고 얘가 16이었으니까 더 상관없고 그러면 거꾸로 y의 제곱이 또 x제곱 더하기 16보다도 작아져야 되죠? 얘가 18이고 얘가 16이니까 예각이죠. 예각이니까 더한 값이 더 크다.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얘가 더 크려고 얘기하면 요것만 되면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얘가 더 큰 게 되면서 둔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x값은 2루트 2구나 라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 물론 보기 중에서 고른다 하면은 답이 2분의 루트 2가 될 수 없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각이란 조건 때문에 둔각 삼각형이 아니라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두 개 더한 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 만족하면 되니까 그걸로 마지막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어쨌든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일단 4차 함수고 1과 1보다 크다 작다에서 범위가 나눠지고 있는 이 함수인데 일단 이 함수 자체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가 될 건데 1에서 끊어져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일단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될 테니까 첫 번째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1의 좌극한에 해당하는 f1과 우극한에 해당하는 f0 플러스 2의 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는 얘는 1의
미분계수가 될 거고 얘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친구가 되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는 f'0이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건데 역시나 미분 가능하기 위해선 얘네 둘이 같아야 될 것이다 라는 정보도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로 요 사실이 만족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곡선 y는 gx 위의 점 0, g0에서의 미분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g'0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결국은 그대로 g0을 지나야 된다. 요점, 즉 0, g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g0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g0이라고 하는 값은 f0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건 1이구나. F0이 1인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F1과 F0 더한 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F1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0가 2인데 G'은 X는 0, G'0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G'0가 또 F'0랑 같아야 된다는 거. 근데 얘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F'1의 값도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가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건 f1의 함수값이 1이고 f0의 함수값이 1이고 f3의 함수값은 f1의 값은 3. 그 다음에 g'0의 값은 2고 f'0의 값은 2고 f'1의 값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는 계수가 1인 4차 함수였는데 작은 것부터 좀 가기 위해서 f'x를 구하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데 f'0이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게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엔 f'1의 값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4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한 값은 2가 돼야 된다. 즉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f'x라고 하는 친구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못 꺼낼까요? 4 플러스 a의 x 플러스 2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fx 찾으면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1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4 플러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또다시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0이 1을 알겠으니까 얘가 1구나 라는 거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의 값이 3이라 알겠으니까 1 들어가면 1 더하기 3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1라는 값이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날라가고 그러면 여기 3a 마이너스 2분의 1a니까 마이너스 6분의 1a 마이너스 2 플러스 1 남는 게 0이 돼야 된다. 즉 6분의 1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6인 것도 찾아가면서 fx 함수값도 다 찾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fx 찾을까요? 어차피 잘 보면 g'2의 값이 g''t가 2인 서로 다른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g'x를 어차피 구해야 될 거니까 g'x를 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작은 범위가 되겠죠. 작은 범위에서는 f'x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찾아가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엔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 더 미분한 값은 얘는 f'x-1이 될 것이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결국 요 친구 가지고 2가 되도록 하는 애를 찾고 얘는 1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가 될 거니까 차근차근히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 친구를 좀 보기 위해서 4 마이너스 6 2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요 친구가 2가 되도록 한 애를 좀 찾아보자. 얘가 2가 되도록 한 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겠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2가 된 애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약분하고 나면 2x 못 꺼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남을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2x-1, x-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 3차 함수가 있으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야 되는데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요 3차 함수를 그려놓으면 정확하게 대충 그릴게요. 그려놓고 나서 2가 되도록 한 애가 어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0, 1 이렇게 세 군데에서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만큼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적어보면 잘못 적었구나. 0이구나. 0이랑 2분의 1, 1이죠. 0, 2분의 1, 1. 요 세 군데에서 gx는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1만큼 평행 이동하면 1, 2분의 3, 2에서 도함수 g'x가 2가 된 애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은 0, 2분의 1, 1, 2분의 3, 2 요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얘는 3이니까 합이 얼마? 5가 되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T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합은 5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 때문에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평행 이동한 친구, 1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를 미분한 친구다라는 생각해주면은 뭐 아주 불가능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은 미적분에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요 정도는 엄청 합성함수로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합성함수 미분법은 아니어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를 미분한 친구다라고 충분히 판단은 가능한 것 같아서 요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또 자연수인 수열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런 조건도 써야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n이 an의 약수인 경우에는 n분의 an, 그 다음에 n이 an의 약수가 아닌 경우에는 3 an 플러스 1로 계산할 때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역시나 거꾸로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엔 a6이 2인 거고 여기서는 결국은 an 플러스 1 가지고 an을 찾자라고 되면 an은 조건은 똑같이 갈 건데 결국에는 n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눈 값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n이 an의 약수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n이 an의 약수가 아닌 경우는 밑에 계산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이게 일정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얘는 5 곱하는 경우 n이 5일 때 생각해주면 5 곱하기 a6 하면 되니까 5가 될 거고 그럼 얘는 n이 5가 an 5가 2의 약수니까 n이 5면 5가 an인 10의 약수니까 요 계산을 통해서 2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an 플러스 1이 2가 된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 밑에 계산으로 간다면은 얘는 3분의 1 나오는데 모든 항이 자연수를 했으니까 말이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계산을 하려면 얘는 40이 되면 되겠죠. 조금 굵은 글씨로 40 A4라고 하는 것은 A4는 4A5라고 구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려면은 n이 an의 약수이면 되는데 4가 40의 약수가 되니까 10으로 간다라는 거 계산 문제 없이 갈 것이다 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계산으로 간다 치면 3분의 3 아니죠. 10-1 되니까 값이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4가 3의 약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을 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3일 때도 계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계속 갑니다. 얘는 3 곱해주면 되니까 120이라고 나오겠죠. 120이라는 숫자는 3의 약수가 되니까 그 다음엔 요 계산으로 가서 나누기 3 하면서 40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밑에 계산법을 들어가면 1 빼면 39가 되고 그 3을 나누니까 13이겠죠. 그러면 3은 13의 약수가 아니니까 위에 있는 계산 생각하면 3배하고 플러스 1 하면서 40이 된다라는 계산법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3인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3 곱해주면 9가 되니까 3은 9의 배수가 맞으니까 위의 계산법에 의해서 3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계산법을 통해서 찾아주면 3분의 2가 나오는데 역시 자연수 아니니까 안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 따라갑니다. 차근차근히. 그럼 얘는 이제 2배 해주면 되겠죠. 240 되는 거죠. 240. 그러면 2는 240의 약수니까 나누기 2 하면서 AN 찾아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119가 3으로 나눈 숫자인데 역시 자연수가 안 되죠. 이제는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배 해주면 26 역시나 26은 2의 배수 즉 2는 26의 A2인 26의 약수가 되니까 나누기 2 하면서 13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려면 얘는 2를 3으로 나누니까 4가 되는 거죠. 근데 4는 2의 2는 4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누기 2로 계산하면서 A3 갈 때 2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또다시 늘어가면 되겠죠. 이제는 1배니까 그대로 A1 140 가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에서 3 나눠줘야 되는데 이미 얘 자체가 3의 배수니까 불가능할 거고 얘도 그대로 가면 26 그 다음에 빼기라면 24, 25 나누기 3 하면 자연수 아니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9도 이제 2배 해주면 18 이분이 3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하면은 여기 자연수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18은 2의 배수니까 나누기 2에서 9 되는 계산법 따라가면 되겠고 18. 그 다음에는 역시나 3으로 나누는 건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40, 26 더하기 18 나왔기 때문에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4 이랑 더해주면 284라는 숫자 나오면서 가능한 A1의 합은 284 해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게 귀납적 정의 문제는 거꾸로 차근차근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형태 해주면 되는 문제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15번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 모두 풀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답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